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의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침치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통증 부위에 따라서 침치료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에 찾아오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런 치료를 받으시겠구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릎 통증의 부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아픈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흔한 부위라고 한다면 이 슬개골을 주변으로 해서 무릎 통증이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슬개골을 기준으로 무릎 슬개골의 상방, 보통 이런 부분들이 아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슬개골의 안쪽에서 관절면이 아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릎 슬개골의 바깥쪽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개골의 아래쪽, 이런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무릎 뒤쪽에 이 오금이라고 하죠. 이 뒤쪽 부분이 당기거나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릎 위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퇴사두근의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내려와서 슬개골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간관근과 대퇴직근, 그리고 안쪽에 내측관근, 바깥쪽에 외측관근, 이런 근육들이 부착이 되면서 일종의 대퇴사두근 건염이라고 하죠. 힘줄 부분에 염증이 잘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개골의 안쪽으로는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오는 거위발 힘줄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위발 힘줄은 햄스트링 등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릎 안쪽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쪽 경골 안쪽에 부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안쪽의 통증에서는 먼저 이 거위발 힘줄에 염증이 있는지, 거위발 건염이라고 합니다. 거위발 힘줄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무릎의 안쪽에서 위쪽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 만나는 사이 관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절 부분을 만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측 측부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내측 측부인대와 이어져 있는 내측 반월판, 연골, 이런 부분들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이 관절 부분을 만졌을 때 굉장히 시큰하는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슬개골 바깥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측관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깥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대퇴근막장근과 이어져 있는 장경인대가 무릎 바깥쪽에 슬화근이라든가 이런 조직들과 마찰이 되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예를 들면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달리기, 조깅, 러닝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개골 아래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 부분이 슬개골 힘줄이죠. 슬개골 건인데요. 실제로 다른 힘줄들에 비해서 슬개골 건은 거의 인대성 조직이라고 하죠. 빳빳한 조직이라서 잘 손상이 일어나진 않는데, 주로 점퍼스이라고 해서 점프를 많이 하는 동작들, 점프, 줄넘기, 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앉았다 일어나기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됐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걷기도 힘들고 쩔뚝거릴 정도의 통증이 이 슬개골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릎에 슬개골의 양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안쪽에는 지방 패드가 있긴 하지만 그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면 무릎의 관절 쪽에 나오게 되죠. 이 무릎의 관절 쪽에서 문제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 통증이 바깥쪽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무릎 슬개골 양쪽에 오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무릎 관절에 침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침치료에 있어서는 보통 한의원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의학적인 경락 라인들을 따라서, 경락이나 경혈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해부학적인, 그리고 근육학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 유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한의학적인 경락 노선이나 경혈자리들이 해부학이라든가 근육학적인 이런 포인트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부위 혹은 염증 부위, 손상 부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부분에 통증 완화라든가 혹은 아니면 염증 개선, 회복 촉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인 경락 노선에 따르면 이 무릎 안쪽을 타고 내려오는 족걸음 간경이나 족소음 신경, 그리고 족태음 비경들이 있고, 그리고 무릎 앞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족양명 위경이나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족소양 담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노선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무릎의 치료 포인트에 침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부위를 찾아서
소독을 하게 되고요. 자, 먼저 슬개골 상부에 대퇴사두근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릎 안쪽에 거위발 힘줄 부분이나 내측 측부인대 이런 부분들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바깥쪽에 장경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이었죠. 슬개골 양쪽에 스라니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자침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직접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바깥쪽에 있는 족삼리혈에도 자침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런 혈자리에 다 침을 놓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본인이 주로 아픈 자리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손상 부위나 통증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침 치료를 하고 나서는 보통 이어서 전침 치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침은 침 시술을 한 부분에 전기자극을 같이 주어서 혈자리 부분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주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혈자리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돌려준다든가 탁탁 튀겨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전침을 통해서 일정한 자극을 10분이나 15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피부 부위의 온열 자극과 제표면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 적외선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 누워 계시면 무릎 침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치료 부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부위를 다시 소독합니다. 여기까지 주성한 의원 무릎의 기본적인 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